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부터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라는데 1번 지문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요. 1번 지문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제가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강조 계속 드렸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X이름들, 자, 재산세는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수요접을 합산하는데, 다만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를 왜 합산해요? 당연히 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합산하여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이의 경우에 위탁자별 구분된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 경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각각 합산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위탁자가 A와 A-토지 신탁하면 위탁자별로는 합산해. 근데 수탁자 고유 토지와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1번 정답. 2번, 3번도, 그러니까 3번 지문도 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요게 좀 튀니까 한번 좀 보라는 거예요.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 있잖아요. 이 철거 멸실됐으면 나대지 상태인데도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 주의하라고 했고, 4번이요. 시지역의 상업지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 입지 면적 이내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다는데, 자, 여러분, 공장 위치 면적 따질 때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5번입니다. 재산세액이 500만 원인데 도시적분이 2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도시적분은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죠. 그러니까 500에서 200 뺀 300만 원, 순수하게 재산세액 300만 원에 20%, 2, 3은 6, 얼마? 60만 원이 지방교육세 맞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해 재산 가액이 입증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표준에 기한다는데, 재산세 과세표는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 구별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맞고요. 법인장부 입증되는 가격도 입증되는 경우에도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일 때는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곱해서 과세표준 구하는 거고요. 2번, 과세표준 계산 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하는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그렇잖아요. 주택은 60%고 토지건축물이 몇 프로? 70% 곱하니까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3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약정돼서 재산세 과세기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재산세를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다만 제가 항상 그때 28회 시험 때 그랬지만 이게 부속 토지인 대지요.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해서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지. 부속 토지인 대지는 땅은 어떻게 때려 부셔? 그러니까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8회 시험 때 나왔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4번,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가가 1억 원인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는 7천만 원이다. 토지 시가표준액이요. 개별 공시가 1억이면 여기다가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반드시 몇 프로? 70%. 아까 봤잖아요.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7천만 원입니다. 5번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 5번은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 요거 이제 올해 2019년 개정세법인데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 다시 한번 요거만 따로 떼서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 소유 토지로서 지자체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지자체가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무상 사용할 때 이제 비과세입니다. 내 빌딩을 국가나 내 토지를 국가나 자체가 1년 이상을 공용,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해. 그러면서 때가 되면 재산세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비과세입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내 빌딩이나 토지를 국가나 자체가 임대로 내면서 꼬박꼬박 사용해. 그러면 당연히 내 빌딩이나 토지에 재산세 부과되겠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게 이제 올해 2019년 또 추가된 건데, 자, 국가나 지자체하고, 절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하고 제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런데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국가나 지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사용해요. 이럴 때는 그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내 빌딩을 유료로 임대로 되고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내 빌딩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부과합니다. 세금을 미리 사용할 때. 그래서 5번 정답이고. 22번 문제 요약집 58페이지 참조인데 22번 같은 것도 보면 정답률이 100% 돼야 되는데 22번 같은 것도 보면 정답률이 70%, 80% 이래요. 진짜 이거 쉽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이 다른 것은 그러는데 중과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자, 고급 선박 딱 보이잖아요. 얘는 몇 프로고? 5%고. 나머지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몇 프로고? 4%고. 우리가 이거 제가 여러 번 적어드렸습니다. 재산세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외워야지 그래도.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고? 4%고. 건축물이든 토지든.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득세만 중과세지.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01, 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재산세 최고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외워줘야죠. 몇 프로입니까? 5%고. 고급 선박 빼놓고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4%가 최고 높고요. 여러분, 고급 선박 5%. 자,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4%고요. 23번입니다. 고저갑은 2019년 6월 1일 현재 단독주택 별장 아니고 소유하고 있다. 다음은 고저갑에 대한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주택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1번 납세지는 고저의 주소지다. 아니고 지방세는 납세지, 물건 소재지죠? 주택 소재지. 2번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57.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제 개별 주택 가격이 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자, 시가편에다가 토지건축물 주택은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에요. 여기서는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입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공정시장가액 똑같습니다. 몇 프로? 60% 곱합니다. 그래서 2번 안 곱해서 틀렸고요. 3번 요약집 58페이지 참조고, 해당 주택이 취득세에서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인 경우 4단계 초과누진세를 정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01, 04, 0.1에서 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3번 여러분 옳습니다. 정답이고. 4번 지문은 요약집 60페이지 참조고 60페이지.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경우 세부담상은 100분의 130이다. 자, 이거 지난 앞선 회차에서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세부담상환선 비교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말로 할게요. 재산세에서 세부담상환선,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3억이든 6억이든 전년도 세액이 무조건 몇 프로 못 넘게? 150%. 토지건축물은 150%.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자, 종부세는 또 기회에 대해서 또 까먹기 전에 종부세 또 한 번 합니다. 종부세는 올해 개정이 돼서 원래 종부세는 세부담상환이 그냥 원칙 150%라고 생각하면 돼요. 150%. 자, 조정 대상 지역 이외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전년도 총 세액 상당액이 얼마를 못 넘게? 150%.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 300%. 자, 토지부는 무조건 몇 프로? 150%. 이겁니다. 원칙 150%인데 종부세는 조정상 지역 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를 주의하면 되고, 재산세에서 주택 공시가에 따라 엄격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다? 3억 초과 6억 이하는 6억까지는 몇 프로? 100분의 110입니다. 100분의 110. 6억 초과했을 때가 130이고 6억까지는 100분의 110입니다. 110%. 4번 틀렸고 5번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9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합니까? 지금 문제가 주택이잖아요. 주택분 재산세 이거 20만 원이 할 때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도. 24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납세문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기억번 요약집 56.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기출지문입니다. 자, 재산세는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그럴 때 얘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이 돼요. 그러면 얘를 별도나 종합으로 보면 다른 토지와 합산시켜야 되는데 얘는 비과세, 면제, 경감인 걸. 그러니까 다른 토지와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기억법 맞고, 맞은 게 아니라 틀렸고,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요약집 57페이지고,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국가가 선수물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매수 계약자, 무상사용권을 받은 자,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도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하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국가가 선수를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보기 때문에 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맞고요. 디귿번 5. 디귿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는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 비과세하죠. 근데 여기서 왜 그래요? 별장.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들어있으면 무조건 보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자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만 옳습니다. 넘어가시면요. 25번입니다. 요약집 66에서 67페이지. 66, 67페이지 참조고요. 종부세 대상 인거를 했습니다. 취득세 중과상인 골프장.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그잖아요. 종부세 대상은, 우리가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에서 별장은 어떻게 하고, 별장은 종부세상이 아니고 이미 재산세 골과세였으니까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은,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토지 정의는 재산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재산세랑. 그래서 재산세에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니고,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판단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거,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자,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이든 무조건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고급 오락장용이든.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별장 근방 아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아니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분리대상 토지 아니고,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할 때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있잖아요. 합산 배제시키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 있습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러면 여러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자,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업체 투격제하게 도입했기 때문에 과다보유 투격제와 관계가 없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만약 공급되는 게 좋으니까 제외합니다. 다만 이 임대주택에서 올해 2019년 개정세법 너무 깊은 내용이어서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그렇게 오히려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도 않기도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개정세법 임대주택인데, 다만 보세요. 합산에 종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이 있는데, 1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는 거예요.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한다?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새로 추가된 요건이 어떤 거냐면 임대료 상승률이 몇 프로? 5%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 뭐 등등. 하여튼 임대주택 합산해서 배제되지만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시킨다. 종부세가 아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골프장 고일분리니까 제외합니다. 2번 자연공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면 토지용이 뭐가 돼요?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한 다음에 종부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얘 뭐합니까? 분리과세입니다.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과세. 분리니까 종부세이 아닙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제한 보존지구 안이면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안에 있는 임야니까 비과세고, 보존지구 안이면 비과세고, 환경지구 안이면은 분리과세하고. 그랬죠? 비교 한번 해드렸습니다. 3번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 종농, 매사농. 자,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종중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매리칸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사병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 소유농지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어떻게 한다? 분리입니다. 분리니까 종부세이 아닙니다. 재산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토지,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준용하죠? 그러니까 종부세 아니고. 5번 시지역에 상업지역 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 소지하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 자,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위치를 따져요. 있을 곳에 있느냐.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종합. 종합이니까 종부세이 된다. 5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 범위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범위와 다르다. 그잖아요. 재산세는 분리별도 종합 다 대상이지만 종부세는 별도 종합만 대상이고 분리상 토지는 종부세이 아니니까 과세 범위가 다릅니다. 토지 정의는 같아도. 2번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상을 적용받는 경우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요거 바꿔가지고 28회 시험 때 나왔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이중과세를 표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공제할 때,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할 때 가감된 세율이 50% 범위에서 재산세를 가감 조정했다. 그럼 가감된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상을 적용받을 때는 세부담상을 적용받으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전해세액을 공제한다고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고요. 3번입니다.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 이것도 26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다른 데서. 야, 보세요. 과세인연제 만 60세 이상인 자 보유하고는 종합부동산세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제가 이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지. 2주택자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토지분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거 주의하라고 제가 한 10번 이상 말씀드렸죠? 10번은. 자, 그래서 이거 토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혼인함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노부모 동공양한 경우에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고요. 5번 종부세를 신고 납부한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아까 나왔잖아요.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세인데 얘도 신고 납부 선택할 때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7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을 계산 시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거는 2019년 올해 개정세법이니까 신설된 규정이니까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는 종부세 주택분 세율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세율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또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 조정상 지역 이외 2주택 이하는 종부세 세율은 빵5, 27, 6단계 초과세율.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빵6, 3이, 0.6에 3.2, 빵6, 3이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 그래서 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주택 수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1번이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을 본다. 제가 그랬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이거죠? 부동산 임대에서만 그렇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라든가, 종부세에서
자,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주택수에 제한한다. 원래 공동 상속받은 주택도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으로 계산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3번. 이 법적 요건이란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엔드 소유지분율에 상당한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원 이하면 공동 상속받은 주택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고, 4번 다가구 주택은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 주택으로 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나 양도소득세에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한다거나 종부세에서거나 국세의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보고, 지방세는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개 주택으로 보고, 아셨죠? 지방세는. 국세는 한 개 주택으로 보고. 5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요. 28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기억번은 요약집 8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83페이지 참조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하므로 각각 10억 원과 8억 원의 농지는 비과세한다. 신농지 3년 거주 경제겠다.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 자, 교환번합하는 A농지 가격은 10억, 교환번합하는 B농지 가격은 요거 8억. 우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얘네들 교환번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쌍방 교환번합하는 토지 가격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2억. 큰 편 토지 가격에 얼마요? 4분의 1 이하여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요. 차액이 이거 큰 편 토지가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것은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죠.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다? 2억 5천. 그런데 이 차액이 지금 이거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번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데 교환번합하는 A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B농지 가격은 5억, 쌍방 교환번합하는 토지가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에 얼마? 역시 4분의 1 이하여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2억 5천인데 이거 차액이 큰 편도 4분의 1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번합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봅니다. 니은번 요약집 84페이지, 요약집 84페이지 참조고.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고소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같은 날에 2개 주택을 양도하는데 A주택은 2년 보유, B주택은 1년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 유리하냐 물어봤잖아요.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을 본다. X입니다. 고소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입니다.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 실제 양도한 거액이 10억입니다.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액 부분만 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땡.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한다 땡입니다.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자,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액 부분만 과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맞고요. 다 옳습니다. 5번 정답. 그 다음에 29번 문제 봅니다. 29번 문제 보니까 29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고소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기억번호 요약집 80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80페이지 참조고. 토지 경계를 변경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체 토지 면적의 몇 프로? 2%를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하면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토지 상환 채권. 이 상환이란 말들은 채권 이런 것들은 자 나중에 토지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이야.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자,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를 알아야죠. 여기 보세요.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될 때 이때 영업권은 자 양도소득인데 근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요것과 분리되어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요거보다 기타 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시험에서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뭐 28회 시험도 그렇고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이 대상입니다. 기타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양도세 대상은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출자, 지분, 또 파생상품 이렇게 나누잖아요. 기타 자산 4가지 있었잖아요. 특정 시설물 이용의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특정한 주식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정확히 얘기하면 사업용 고정자산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보셔야 되고요. 디귿번. 니을번 미등기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 것은 부동산 임차권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대상이 아닌 것은 디귿번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고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 한번 제대로 합니다. 아이고 자,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요. 요즘은 이제 시험이 가까울수록 자기 자신을 자꾸 격려하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 드렸나요? 옳고 간 얘기? 자,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를 자꾸 격려하고 자, 본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자, 이름이 뭐였었지? 내가 까먹었다. 본인 빨리 얘기해. 화실? 화실아 힘내라. 하여튼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하셨죠? 힘내면서 자꾸 본인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자. 그냥 이 반사판이다 하면서 격려하고 자꾸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30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취득 양도식에 대한 설명 틀린 거예요. 대한 내용 틀린 거. 1번 대금청산일 원칙이죠.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인 원칙 대금청산일.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실제 잔금을 전부를 주고받는 날이죠. 대금청산한 날. 근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예설이고요. 요거 대금청산일이 요거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이고 2번 기익재량용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중빠른 날. 소유권 이전 접수일하고 인도일 상승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 수용도 중빠른 날. 수용도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중빠른 날 이런 거고. 3번 상속은 상속개시,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4번 요약집 82페이지 참조고요. 4번 요약집 82페이지 참조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요? 아닙니다. 쇠도끼잖아요. 환지받은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도끼 환지 전 토지 취득.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벌어질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고 사업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A 다시라는 토지를 환지받을 때 환지받으면서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시로 하고. 근데
쇠도끼 옛날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요. 근데 환지초음으로 권리면적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빗금친 부분은 환지초음으로 쓰러받은 거니까 금도균도끼는 환지초음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환지초음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환지전 토지수익입니다.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전 토지수익이에요. 증가 감소가 있을 때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지초음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4번 틀렸습니다. 5번 민법 245조 1항 점유 취득한 부동산 취득 시기요. 언제입니까? 점유기의 시절. 20년 전 그때부터 평온공연하게 사용수익을 시작했으니까 양도세는 등기와는 상관없고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점유기의 시입니다. 시효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31번 문제집에서 봤어요. 우리가 요약집 84페이지 3조고 요약집 84페이지 3조고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관한 법령 내용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연결됩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해당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 항상 양도세에서 작년에는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한 것을 아예 피해서 문제를 출제했지만 올해 만약에 주택에 관한 것이 나올 때 양도세에서는 주택이 나왔다 그러면 항상 조정대상 지역 내 거래인지 아닌지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해당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 자, 그럼 감이 와야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에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은 비과세보다는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다만 비거주자가 거주로 전환될 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됐을 때는 몇 년을 보유해야 된다?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32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굉장히 긴데 실전에서도 이 정도 사이즈 문제가 지금 최근에 몇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문이 길다고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거 나오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지문 요약집 94페이지 3조고 요약집 94페이지 3조고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0에 따른 시가인데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거래에 대해서 세법에 따른 처리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실지 양도자 양수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이에요.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해야 되는데 다만 만약에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으니까 여기 법인세법 50조에 따른 시가 3억 원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3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 얘기고 맞습니다. 28회 때 나왔었고요. 2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책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예? 상속세 옛날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자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다만 증여세는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 배우자 직계점에 속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필요경비에 공제받을 수 없고 맞습니다. 3번 요약집 88페이지 3조고 요약집 88페이지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읽어보라고 했지 뭐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볼게요. 88페이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요. 2년 거주요건이라든가 이런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는 자 그런 경우인데 한번 봅니다.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시에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규정을 위반해서 임대 의무 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 안 하거나 임대 보증비나 연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제가 저를 보세요. 1세대 1주택자예요. 제가 1세대 1주택자인데 내가 그 주택을요 임대했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요 나한테 그 1세대 주택 비과세일 때 거주 요건을 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주택 딱 하나가 있는 사람이 임대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했고 그러니까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그 딱 하나 주택 하나인데 이것을 임대했어요. 2주택자는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보유기간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지 거주기간 요건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다만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을 어겼다거나 아니면 또 연임대료 증가율이 5% 넘는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과세하는 거고요. 자, 거주기간 요건 요하는 거고요. 4번입니다. 2019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2월에 공제받을 수 없다.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속에서 발생한 이 미공제된 결손금은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5번입니다. 요약집 104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04페이지. 다음 주에도 4회차에도 또 나올 건데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아 5년 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양도할 때 2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요거 2019년 개정세법이잖아요. 자, 여태까지는 배우자 직계존비서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할 때 2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 이용권, 회원권 자, 요거 한해서만 배우자 직계존비서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했는데 올해 새로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올해 추가됐다는 거. 요것도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알아둡니다. 2019년 개정세법이니까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런 것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정답이고 요거.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 차익을 구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가 있잖아요. 기타 필요경비. 이걸 공제해서 이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정해 그럼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3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수에 따라 적용한 가액이 한다. 납세문자 순수 정할 수 없어요. 순수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감한기. 양도가액 불분명하면 매감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매감한기. 4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양도소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 금액 계산한다. 아유, 우리 이런 건 뭐 가필, 차, 장, 소지. 가필, 차, 장, 소잖아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차, 장, 장특공제액을 공제하는 거죠. 장특공제액을 공제합니다.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개별공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포함된다. 지금 토지니까 토지 건물은 자 필요경비상 공제액 371에서 몇 프로? 3% 맞잖아요. 자 우리가 보세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잘 보세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실질 거래가액이 한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인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해서 정합니다. 그죠? 추계해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이렇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자 하게 됩니다.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자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3, 7, 1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났다. 며칠 되기 전에 가명 부정타느냐? 3, 7, 1 그래서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 양도 당시 아니고 지난번에 앞선 회차에 나왔어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를 몇 프로? 3%다.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불이익은 있지만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자, 그래서 요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아닌 거예요. 요약집 94에서 96페이지 참조고. 사업자가 매입 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세 이런 거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2번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적격 증빙인데 또는 실제 수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계좌이체 등에서 확인될 때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이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공제받을 수 있고. 3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취득가액과 별도로 계상하는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거래대금이 10억인데 10년 후에도 10억쯤 안 되니까 갖게 주려니까 1 플러스 R N년을 곱해서 10억 2천이 됐을 때 미래 가치를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금, 현재가 차린 차금 요거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랬고요. 4번 수용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액이 증액된 경우에 소송 화해비용. 내 토지가 수용을 당했는데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은 자, 취득가액이 이거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필요경비에 소송 화해비용, 필요경비 포함하고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포함하고. 5번입니다. 요약집 94페이지 참조 94페이지.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거 시험에 이미 정답지로 나왔고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또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앞선 회차에 나왔었고요. 35번입니다. 요약집 97에서 98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1세대 1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장특공제액은 얼마냐?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요. 다른 곳에서 얼마냐 그랬는데 여러분 1세대 1택 등기됐고 보유한이 12년 3개월이고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2억이고 필요경비가 4억입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 9억을 초과했으니까 뭐예요? 고가주택이고 비과세요건을 갖췄네요. 조정상정에 말 없으니까 그러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과 장특공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구하는 문제니까 여기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자, 가필차,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지금?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얼마냐고요? 예? 8억이란 분도 있고, 4억이란 분도 있고, 그런데 양도가액 12억에서 4억 빼니까 얼마냐고요? 8억.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8억 곱하기. 자, 우리 비과세금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봤잖아요. 9억 원 초과액은 과세하고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잖아요. 비과세권을 갖췄을 때. 그러니까 비과세 되는 9억 부분을 빼기 위해서 안 분하죠?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12억 맞나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분해서. 이건 외우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그래서 이거 하니까 얼마입니까? 3. 83, 24. 12분의 24니까 얼마예요? 12분의 24니까 얼마냐고요. 이런 건 약분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 그래서 2억이고. 그러면 장특공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장특공제 구하라고 했어요. 장기 보유특공제는 안분해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장특공제율을 적용해? 2%씩. 근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택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몇 년 보유했어요 지금? 예? 12년이니까 10년 이상일 때 몇 프로? 80%. 장특공제율은 최대 10년 이상이면 80%요. 28, 16. 1억 얼마예요? 6천만 원. 28, 16이니까 1억 6천. 자, 그래서 장특공제액 정답은 구했는데 이 문제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해보라고 그랬으면 가필, 차, 장, 소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금액까지 구하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하면 과세비 중과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장특공제액 1억 6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의 9억을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고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 F분의 양도마이너스 9억원 안분해서 이렇게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장특공제액은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적용해서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구한다는 거. 1번 정답이고요. 36번 문제로 갑니다. 36번 문제. 자, 태풍도 오고, 자, 그런다는데, 뭐, 태풍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야지 뭐. 그죠, 여러분들? 태풍이 온다고 공부 안 하고, 뭐, 이렇다고 공부 안 하고. 요즘 보니까 또 뭐, 애들이 또 보니까, 뭐, 초등, 중고등 애들은 보니까, 내일부터가 쫙 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이미 또 그 영향이 있는지 올해 지금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든 뭐 하든, 어떤 주부 수강생이 보니까 자기가 뭐 어제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학교 부회장인가 그렇다고 자기 아들이 아니 애가 부회장이지 자기가 부회장이었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애가 부회장이어가지고 애가 그래가지고 학부모 모임에 이번 주에도 빠지고 다음 주에도 빠져야 된대 뭐 아이고 신랑 보고 보내 본인은 저기 근데 신랑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꼭 가야 된대 그 부회장인데 빠질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부회장이 문제에 지금 자장아 지금 일단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긴 뭐 또 애가 또 먼저니까 또. 자 봅니다. 다 있으면 빨리 36번 보세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1번이요. 요약식 98페이지 참조고 98.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한이 3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서 이용한다. 그래요? 아이고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산의 종류 보유랑 관계없습니다. 1번 정답. 2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죠. 3번 기본공제는 소득을 3구분하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심표를 잘 보세요.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이렇게 소득을 3구분해서 기본공제 해줍니다. 자, 연 250만 원씩. 4번 파생상품은 다만 국내 국외소득을 합해가지고 연 250이죠. 원래 부동산은 국내 국외 구분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지만 파생상품 합해서 연 250. 5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주고요. 이런 것도 은혜께 두시고 넘어갑니다. 37번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인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동그라미 1번, 2번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 계속 배운 거잖아요. 앞서서 1번 봅니다. 갑이 특수관계인 을로부터 토지를 3억 1천만 원, 시가 3억 원짜리인데 3억 1천만 원 취득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고가로. 저도 세법 고수, 고가형수죠? 취득했다면 양도채 계산 취득가액은 3억 1천만 원이다. 그렇습니까?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 따져봐야죠. 반드시 특수관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저가양도 고가양수인지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뭘 따져봐야 돼?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 자, 조세 부당한 감소를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어떻게 따졌어요? 시가 대가 제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안 나죠 지금? 1,000만 원밖에. 그럼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는 따져봐. 시가 3억이 5%면 3억 15, 1,500만 원이죠? 이상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자, 3억 15,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안 나니까 얘네들은 자 실제 취득한 가액이 얼마? 3억 1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조세부담 감소가 있을 때 시가로 계산하는 거지. 적용 안 되니까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2번 갑이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그 토지를 9억 원, 시가 10억인데 9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특수관계자가 저가로. 그럼 따져봐야죠. 시가 대가에서 금액으로 3억 차이 안 나. 그럼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는 따져봐. 시가 10억이 5%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나니까 얘네들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하기로 해? 시가 10억 원을 양도하기로 해서 계산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3번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사무소에 해당할 때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배제되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였으니까 맞습니다. 4번 요약집 106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106페이지 참조고 106. 4주차 때는 이걸 좀 더 자세히 이제 나올 건데 106페이지 참조인데요. 만일 을이 특수관계인 갑, 배우자 직김수 외의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액이 양도한 경우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때는 갑이 병액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네? X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배우자 직계 좀 속한 이율과세 특례가 나올 때는 항상 갑을병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으로 문제 풀고,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거고, 부당행위 선부인 특례에서 증여 후 우회 양도가 나오면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라고 그랬잖아요. 꺾어지는 그림 해놓고. 그래서 얘 증여자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고 제3자고 이렇게. 자, 증여자, 수증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받아서 자 양도를 하는데 제3자에게 몇 년 내? 몇 년 내 양도해야 돼?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하면 자 증여 이거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이것과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서 두 개 합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자, 그랬더니 가정에서 계산한 이 양도소득세액이 더 커요. 즉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면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납세의무자 누가 돼? 당초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잖아요. 자, 이율과세 특례는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증여 후 양도는 당초 증여자 납세의무자가 되고 얘네들 연대 납세의무 없잖아요. 자,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이율과세 특례는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얘네들 연대 납세의무도 있고요.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연대 납세의무도 있고 이런 것들. 여기는 이율과세 특례에서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는 요거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남겼으면 돌려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4번 지문은 수증자가 더 많은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이게 더 크대요. 지금. 이거보다 이 두 개 합친 게 작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게 더 크다고 돼 있으니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본다. X입니다. 얘가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수증자가 제3자가 양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더 적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 수증자보다만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이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38번입니다.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거. 요약집 92페이지 3조고 작년에 2018년도 개정세법이고 작년에 정답 주문 아니었지만 이거 바꿔서 지문에 나왔었죠. 고자가 건물 신축하고 나서 신축한 건물이 취득을 몇 년 내?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해. 그런데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줍니다. 자, 해당 건물 이거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가액이 몇 프로? 5% 해당하는 금액을 자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 경우 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안 한다?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시험에서 바꿀 만한 것은 싹 다 들어있으니까 요즘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39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93페이지 3조고 요약집 93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93페이지 3조고 다음 자료에서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책 계산을 떠오른 거. 우리 문제집에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단 양도책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한다.
그랬을 때 여기 비슷하게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이에요. 근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그럼 추계에서 정해야 되겠네요. 취득 당시 기준유가가 2억이고 양도 당시 기준유가가 4억입니다. 자본적 지출 및 양도 직접 비용이 입증되는 게 4억입니다. 등기된 토지고 매매사 감정가액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액이 지금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얼마예요? 6억이고 취득가액이 지금 불분명해. 근데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대요. 그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여기 잘 보세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이 필요경비계산공제액 두 개 합친 금액과 이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산가액을 이거는 지금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은 얼마래요? 4억. 그러면 환산가액을 구해보면 되는데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했냐면 우리 이렇게 구하죠.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요. 얼마예요 지금? 6억.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데 하여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이거 약분하니까 2분의 1이니까 6억에 2분의 1이니까 환산가액은 얼마예요? 3억입니다. 자, 그래서 환산가액 3억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기타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안 해도 돼요. 3억 얼마로 이건 숫자가 작기 때문에 바로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더 크니까 3억 얼마보다 4억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 필요경비 요거 4억이고 그러니까 양도책을 최소화할 때 얼마다? 2억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6억에서 4억 빼서. 그럴 때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유가의 3%니까 취득 당시 기준유가 2억에 3%니까 만약에 이거 2, 3은 6 얼마예요? 600만 원. 이걸 얼마 안 되잖아요. 28회 시험 때가 치사했다는 것이 뭐냐면 28회 시험 때 치사한 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구조인데 그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이 양도차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문제는 이 양도차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치사하게 이걸 크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 계산이 쉬웠을 텐데 이게 예를 들자면 2억이다 그러면 이게 더 크게 해놨어. 그러니까 3억 얼마니까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둘 중 큰 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경비계산공제 이렇게 구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더 크니까 필요경비계산공제 계산 안 해도 이건 3억 얼마고 4억 더 크니까 4억.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을 보세요. 불분명해서 추계해서 정하는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여기 잘 봐야 되는데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37을 하면 돼요. 토지 건물이면 기준가액 3%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반드시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거. 여기에 이제 어려운 건데, 자, 어려운 거 최고 난이도까지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9번 문제 1번 정답입니다. 만점을 위해서, 3번 만점을 위해서 도전해 봐야죠, 여러분들. 자, 1번 정답이고, 40번 라스트입니다. 위약지 106페이지 참조고요. 갑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2019년 1월 30일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2019년 2월 28일 대금을 모두 수령했고 2019년 누가 이렇게 짐 싸느라고 벌써부터 2019년 5월 20일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의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자, 이거 봅니다. 1번 양도 시기는 2019년 2월 28일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이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이 됐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봐서 대금 청산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양도 취득 시기가 되는 거고 대금 청산일이. 근데 예정신고 기한은 허가
후 대금이 청산돼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 이거 비교해 드렸잖아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 또 어떤 게 나중인지 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내고 예정신고기한. 그래서 예정신고기한은 지금 언제입니까 여기? 허가일이 언제예요? 5월 20일이니까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예정신고기한은 언제다? 7월 31일이 돼야 되는 거고 7월 31일이 되는 거고 양도 시기는 대금 총산일인 2월 28일이 되는 거고 1번점은. 그래서 1번점 맞고 2번 틀렸고 3번 확정후정하는 다음 연도 언제고? 5월 30일이고 양도세 납세지는 당연히 국세니까 고주할 때 어디고? 주소지고 국세는 주소지. 예정신고 불이행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막 심각하게 보면서 막 계속 막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 집에 늦게 가는 거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고 자 예정신고기한은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나중이죠. 허가에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이냐고 이렇게 합니다. 자 고기를 드시고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자 고생 많으시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 4주차가 어려워요. 4주차가 좀 어려워요. 아 다음 주는 휴강이구나. 그 다음 주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